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신성 S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추의 신성 ST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ESS 부품 신규 수주 2.3조 원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증권 쪽에서 리포트를 작성한 거를 이제 기사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장 초반부터 수급을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해당 이슈는 이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이제 ESS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근데 신성 ST가 이제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1차 벤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이 신성 ST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성 ST의 차트를 보면은 물량을 좀 소화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거래 대금이 좀 더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촬영 시간이 9시 27분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겠죠. 그래서 장 막판까지 과연 이 물량들을 가져가는지 소화해 나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매물대 상단 구간에서의 과연 수급은 어떨지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성 S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추세를 말아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물대가 가장 두터웠던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물량을 소화하는지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는 장 끝날 때까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 ST의 이 상승 트리거는 ESS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 ESS 이슈가 있을 때 이 신성 ST가 호재성으로 다가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함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죠.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신성 ST가 2.3조 원의 ESS 부품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이제 7일에 리포트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 ST는 2004년 설립된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부품 제조업이다. 주력 제품은 이 부스바와 그리고 배터리 모듈 케이스로, 부스바는 구리가 주 원료로 배터리 모듈과 팩 간의 전류를 연결해주는 전도체 핵심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으로 치면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LG 에너지솔루션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되며 2014년에는 2차 전지 부품 개발을 참여를 했고, 18년도에는 폴란드 법인과 그리고 19년도에는 중국 법인을 통해서 고객사와 글로벌 진출을 확대를 했고요. 2022년도 SK온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하고, 올해 1분기 LFP ESS 부품을 신규 수주하면서 가파른 수주 잔고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성 ST가 국내 배터리 업체향 ESS용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올해 1분기 이미 국내 배터리 S사향으로 2.3조 원 ESS용 부품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전했는데, 26년부터 매출에 온기 반영이 되면서 약 3천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예상이 된다. 내년 북미 켄터키주 400억 규모의 이 LFP, ESS 컨테이너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전망으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내용이 다 있지만 현재 ESS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 쪽 업체들이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업체들의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 앞으로 점유율은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점유율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 신성 ST의 실적 매출액이 1200억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2026년부터 반영이 되는 매출액이 300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년 뒤부터는 거의 3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호재성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리 땡겨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일단은 체크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성 ST가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와 ESS 모듈 케이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스바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출 비중의 80%를 현재 이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증가가 이 신성 ST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신성 ST의 최대 고객사죠. 그러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에 어느 정도로 투자를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그 투자 계획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애리조나 공장을 짓는 곳에서 ESS를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보면은 독자 공장에서 애리조나 공장이 2025년도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연간 53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지어지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36기가와트시 그리고 ESS가 17기가와트시 정도로 이제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에 이제 가동이 진행이 되니까 부품 납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025년도에는 이 신성 ST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언제 가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이슈나 이 신성 ST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슈들이 어떤 것 때문인지는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바라봤을 때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가장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일단은 뭐 대신증권이나 하나증권 이렇게 좀 두 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사실 압도적이긴 한데 이거는 뭐 개인 창구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신증권이랑 하나증권을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3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지는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KB 창구 쪽은 최근에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가 쏟아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물량은 기대할 만한 물량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라던가 물량들이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제가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저항대를
저항 맞고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종가까지 어디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이루어지면서 이전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크게 터져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 속도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전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5월 29일보다는 당연하게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은 사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